제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뷰를 제가 이제 작년 한 중순 이후부터 제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해봤을 때 서울의 부동산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도 너무너무 비쌉니다. KB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지금 평균 매매가가 15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북의 국민평형 84제곱미터가 처음으로 지금 또 12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25개월 연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서울 아파트 도대체 언제쯤 떨어질까?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이야기, 좀 도발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AI 버블이 살아있는 한 서울 부동산은 못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남의 지금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 건요, 한국은행도 아니고 정부 정책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국으로 따지면 엔비디아 주가, 한국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의 향방에 따라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큰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데이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은요, 너무 고평가입니다. 이것을 뭐 PIR 데이터, 그 다음에 임대 수익률, 주택구입 부담지수, 이거를 글로벌로 봐도요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고평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크게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품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작년 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5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거의 이제 이게 마지막 상승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뷰가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뭐냐? 주식시장이 너무 뜨겁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뜨거운데 서울 부동산 시장이 떨어진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또 학술 연구가 있는데 1997년부터 코스피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관계수가 0.86에서 0.9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로 너무 좋죠?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있어도 하락하기가 힘든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금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오르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 시장 우리가 봐야 된다. 코스피 시장이 4월 28일 날 사상 최초로 지금 6,700을 지금 돌파를 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연일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도 벌써 47% 거의 50% 올랐어요, 주가가. 그래서 1년 사이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약 2.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까지 제치고요. 세계 8위의 지금 자본시장이 바로 어디냐? 한국 주식시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뜨거운데 서울 부동산이 떨어진다? 한국 역사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작년부터 유튜브 찍으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좀 워워시키고 주식시장을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작년 한 4월, 5월 달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뭐예요? 서울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주식시장이 뜨거우면은 부동산이 같이 뜨거워질까요? 그거는 바로 웰스 이펙트, 자산 효과라고 하죠.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요, 한국에서는요, 주택가격이 1% 오르면 가계 소비가 0.12%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1% 오르잖아요? 그럼요, 오히려 가계 소비가 마이너스 0.02%입니다. 줄어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한국 사람들은 주식 차익, 만약에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주식 차익을 바로 소비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옮겨서 묶어둡니다. 실제로 KB 부자 보고서를 또 보면은요, 한국 부자들의 자산 구성이 55%가 지금 부동산입니다.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만 2,800조가 넘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지금 1년 사이에 10% 이상 늘었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주식이 올라가면 그 돈은 또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이게 한국식 자산 사이클의 본질입니다. 다만 정부가 어마어마한 지금 각종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코스피를 무엇이 지금 끌어가고 있을까요? 답은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몇 퍼센트일까요? 41%입니다. 40% 넘는 게 딱 두 종목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7일 날 처음으로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요 4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날 장중에 41.11%를 찍었습니다. 코스피 이퀄
삼성전자 더하기 SK 하이닉스인 시장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올랐냐? 25년 1월달 대한민국 주식시장 끝났다, 국장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던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무려 4배가 올랐고요. 하이닉스는요 6배가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요 6,221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18위이고요. 삼성전자는 1조 달러를 넘어서 글로벌 13위입니다. 엄청나죠? 자, 외국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4월 1일부터 4월 13일에 코스피에서 4조 5천억을 순매수했는데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 2조, SK 하이닉스 2조. 그래서 이 두 종목에 거의 다 집중이 된 거예요. 외국인들은 굉장히 정직하죠? 그들은 한국 주식 이코로 뭐예요? 지금 반도체 주식으로 보고 있고 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반도체 주식이 오르고 있느냐? 이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 2025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요 1,73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24.4%를 반도체 하나가 차지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2026년 들어와서입니다. 2026년 3월에 한국 전체 수출이 얼마냐? 861억 달러입니다. 한 달 만에 800억 달러를 돌파한 거는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지금 한국의 수출, 한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10일, 단 10일 만에 반도체 수출이요 무려 86억 달러. 작년에 같은 기간 대비해서요 152.5%가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2배만이 넘게 증가를 한 거예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폭발적인 가속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의 이 AI 열풍이 저는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저도 바이브 코딩 배우고 지금 AI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혼자서 작업해서 만든 웹사이트입니다. 아직 뭐 공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잠깐 소개를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한국 수출 데이터가 있죠. 24년 4월 달부터 보시면 이게 2년치인데 최근에 지금 한국 수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26.4%. 근데 여기에 반도체 메모리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작년 한 5월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더니 올해는 지금 완전 가속이 됐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44%가 지금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시가총액이 40%를 넘게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냥 뭐 회복이 아니라 그냥 엄청난 지금 폭발적인 가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수출 증가가 하고 있을까요? 답은 한 줄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4개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의 2026년 KPX 가이던스 합계가 6,300억에서 7천억 달러 사이입니다. 작년보다 무려요 62%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이 중에서 75%인 4,500억 달러가 AI 인프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의 핵심이 바로 HBM이고요.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의 62%를 가져갑니다. 마이크론이 21%이고 삼성전자가 17%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이퀄 뭐다? HBM 이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래서 이 등식이 한국의 주식, 한국의 경제, 한국의 부동산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냐? 그쵸? 이게 핵심이잖아요. 저도 지금 AI를 쓰면서 저도 정말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저는 당분간은 AI 버블이 저는 계속해서 더 가속화, 더 증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 SK 하이닉스의 우리 최태훈 회장님이 직접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직접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자동차 업계든 어디든 누구든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하냐? 제발 좀 메모리를 지금 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태훈 회장이 뭐라 그러냐? 저희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줄 수 있는 물량이 지금 거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최태훈 회장님께서 직접 공급 부족을 지금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OEM이 이제 회장님에게 직접 매달리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전기 있어야죠. 땅도 있어야죠. 물도 있어야 돼요. 장비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빨리 늘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없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메모리 가격이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이 향후 6개월에서
2개월 정도까지는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닝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요 57조가 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5%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5%면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네, 매출도 지금 68% 증가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닝이 주식에 또 끌어올리고 이 주식의 자산 효과로 부동산을 또 끌어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저 김기현조차도 작년 중순부터 이 AI 버블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저도 주식시장에도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상황이 너무 좋아서 사실 부동산이 이제 훨훨 더 타올라야 되는데 정부의 규제, 이게 그나마 지금 브레이크를 잡는 유일한 요소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 규제까지 없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상승 속도가 가팔랐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언제 떨어질 수 있냐? 정점 신호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울의 고가 부동산 시장, 엄청난 거품이 있는 이 시장이 그럼 언제 떨어질 거냐? 간단하죠. 바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끌고 있는 핵심, 주식시장을 끌고 있는 핵심 뭐예요? 바로 AI 버블입니다. 그리고 이 AI 버블이 끝날 때 바로 그때서야 코스피도 빠지고 그때서야 서울 부동산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정점의 시그널은 엔비디아 분기 매출 컨센서스가 미스한다. 그리고 둘째는요, 빅테크 캐펙스 가이던스가 하향이 될 때. 그래서 지금 합산 KPX가 지금 62%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20% 증가하는 걸로 둔화되면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2026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AI 버블이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점의 세 가지 시그널은 뭐냐? 바로 HBM 신규 캐파 가동 본격화입니다.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최태용 회장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죠. 뭐예요? 지금의 공급 부족은 영원하지 않다.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HBM 신규 캐파의 가격 본격화는 2026년 하반기, 2027년 정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 공장들이 가동을 하기 하면은 아무래도 메모리 공급이 늘어나니까 메모리 가격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시그널, 이 시그널이 동시에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신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IMF 총재도 이미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하면서 경고를 또 했죠. CFR도 AI 버블이 터지는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포춘 같은 경우도 한 AI 버블이 이미 터졌다. 두 번째, 지금 희귀한 버블이 자라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미국 소비자가요, AI에 쓰는 비용이요, 연간 120억 달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프라를 만드는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냐? 수천억 달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격차가 어딘가에서는 깨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한 해 정도는 빅테크의 KPX가 매년 60%가 늘어나는 한 한국 반도체는 폭증하고 코스피가 신고가 찍고 서울 부동산은 정부 규제로 천천히 오를 뿐 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꼭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분명히 비싸고 엄청난 사상 초유의 고평가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점은 한국은행 금리도 아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아니고 바로 엔비디아, 빅테크, KPX입니다. 즉 AI 버블인 거죠. 이게 살아있는 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계속해서 매달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또 코스피가 6,700을 찍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 어닝을 내는 한 서울 부동산은 결코 의미 있는 10% 이상의 이런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봐야 되는 진짜 중요한 차트는 뭐예요? 강남 아파트 시세 차트가 아닙니다. 지금은 엔비디아 일봉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봉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참고하셔야 되고요. 또 진짜 봐야 될 뉴스는 뭐예요?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들의 분기 KPX 가이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들이 깨지는 날 서울 부동산도 본격적인 조정을 시작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니 우리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던 우리 김기현 대표가 스탠스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계속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AI 버블이 저도 이렇게까지 지속이 될 줄은 정말로 몰랐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뀐 게 작년 한 중순 이후부터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 이제 보시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한국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 사이트가 완성도가 많이 높아지면 제가 공유를 할 테니까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런 수출 데이터도 좀 보시고 또 경제와 주식과 또 관련된 많은 또 데이터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